우리가 영어 모의고사 주제 제목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부분 다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제 제목 유형인데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나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해석도 좀 되는 편인데 답을 못 고르겠어. 왜 이게 답이야? 나 왜 틀렸지? 이런 고민한 적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박살내는 시간입니다. 영상의 시청 대상은 예비고2, 예비고3, 모의고사 점수 86점 이상만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정도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 영상 저장해 둔 다음에 본인의 영어, 어휘랑 해석 실력 어느 정도 상승됐다 싶을 때 이 영상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난도 주제 제목 해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고난도 주제 제목을 출제하는 출제위원회 사고 방식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걸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제위원은요,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답은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소거할 수 있게 출제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이해하기 힘들게 출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모의고사 수능 영어는요, 타임 어택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이게 타임 어택 안에서는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시험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 또는 선생님들이 강제로 설명해 주잖아? 그럼 이해가 된다? 그때 막 이거였지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출제위원들이 만든 트릭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 타임 어택 안에서는 정답을 이해할 수 없게 애초에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서 자, 몇 분 동안 고민해서 이거였지 바보야! 이렇게 하거나 선생님들 설명 듣고 이렇네요? 애초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에 해당하는 맞춤형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에 해당하는 전략을 짜면 됩니다. 정답의 완벽한 이해보다 오답을 완벽하게 소거해라. 물론 이런 친구 있을 겁니다. 쌤, 저는요 정답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출제위원이 그렇게 출제한 겁니다. 고난도, 정말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짧은 타임 어택 안에서는 절대로 정답을 이해할 수 없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의 완벽한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요, 오답을 완벽하게 소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얘는 쉽게 출제가 되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고3 모의 고정 1등급에게도 여러분들 정답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막 고정적으로 100점 나오는 친구도요, 그 짧은 타임 어택 안에서는 정답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은요, 내게 딱딱딱딱 지웠죠? 그럼 찍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정 1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 한계가 좀 찜찜한데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가 빈칸을 풀 때에도 순서를 풀 때에도 뭔가 찜찜함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풀어. 그렇다 보니까 찜찜함이 있는 상태로 시험을 운영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찜찜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운영한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답이 이해가 안 갔을 때 지금 출제위원님 이렇게 출제하신 거군요. 지금 저한테 트릭을 거신 거군요. 저는 이미 오답 다 소거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애초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연습 자체를 오답 소거를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답 4개 딱 소거했으면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물론 이제 평소에 하나하나 다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겠는데, 이제 연습하실 때, 실전을 위한 연습하실 때는 오답 딱 소거했으면 정답 이해 안 돼도 넘어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답 소거 원칙. 이게 여러분들 제 오답 소거 강의를 보시면 거의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20-30분을 다 이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딱 2개만 갖고 왔습니다. 알겠죠? 지문의 어휘 표현을 활용했으나 지문에 없거나 지문이랑 틀린 내용, 이게 평가원에서 사용되는 오답 소거 원칙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택지를 소거하시면 되거든요. 평가원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선택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제가 2분 4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정지 버튼 누르고 2분 40초 타임어택 딱 거신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 푸시고 저는 이제 5초 후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자, 갑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할 때, 즉 알고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해. 이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분들 건강한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지 사기꾼 회사의 주식은 사고 싶지 않겠죠. 근데 소비자가 알 턱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거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등록되고 싶어? 그럼 어이 회사씨 특정한 보고 요건 이거 충족해 오세요.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뭐야? 자, 이런 거 해오세요. 이거죠, 그쵸? 자, 이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에 스캔들이 터졌대. 그럼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회사가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고 지금 뭐야? 글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이런 친구들이 남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규제랑 관련된 글.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 뭐야? 규제가 똑바로 작동 안 했다는 거니까 오케이, 아 규제의 한계점이 있구나. 이런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선택지를 볼 건데 일단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규제라는 어휘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안 들어가고 바꿔치기 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규제의 뉘앙스가 없는 선택지를 싹 다 날려버려야 합니다. 우선 1번 보도록 할게요. 더 나은 시장 수익을 위한 재정적 조언.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어휘 표현 플러스 있을 법한 뉘앙스의 어휘 표현을 활용했지만 없는 소리입니다. 없는 말이야. 지문에 알겠지. 그리고 규제랑도 관련이 없어. 2번도 그렇고요. 이거 어때? 주식 투자. 원본에 있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내용이야? 해석을 해봐.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위한 윤리적 주식 투자. 윤리적 주식 투자래. 없는 말이잖아. 진실 공개, 시장 신뢰성을 위한 노력. 뭔 말인지 몰라. 과장된 수치, 투자의 원동력. 이거 뭡니까? 규제랑 관련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1, 2, 3, 5. 오답들은 너무 쉽게 소거가 된다는 거야. 4번 이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저 한마디면 이거 그냥 이해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이 문제는 실전에서 짧은 타임 어택 안에 출제자가 이해할 수 없게 출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해서 애들아 이거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설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당연히 이게 왜 정답인지 다 분석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자, 오답 싹 다 나가리 됐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는 지금 출제자의 트릭이다.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이거 일부러 내가 이해 못하게 출제했구나. 난 찍고 넘어간다. 난 너한테 안 넘어가. 이런 마인드로 문제 풀어야 돼요. 알겠죠? 4번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확신을 가지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에서는 이렇게 오답은 확실하게 걸러지는데 정답은 이해가 안 되는 문항들이 여러 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 끝나고 분석할 땐 당연히 정답의 근거 이게 왜 정답인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주제 제목 이외에 다른 유형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가령 빈칸 추론 문제. 오답은 잘 걸러지는데 정답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출제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마다 뇌에 오작동 걸려버리면 빈칸 풀 때도 찜찜해. 이 찜찜함 가지고 막 순서 문제 풀고 섭외 풀고 있어. 그럼 시험 전체 운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체 컨디션에 악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져봤냐면은 고난도 주제 제목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겠죠? 자, 영상 이해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한 문제로는 좀 약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지문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목 문제입니다. 이 문제 푼 다음에 정답이 몇 번인지 또 그리고 혹시 피드백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적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될 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도 쉽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